안녕하십니까. 북한 탐사의 이윤걸입니다. 지난번에는 김정철이가 공연에도 참가하고 또 참가 이후에도 에릭 클랩턴 관련된 여러 가지 굿즈들을 다 샀잖아요. 그럼 이 모아서 이런 것들 사서 뭐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집중해 주십시오. 김정철이가 김정은의 친형보다도 김정일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할 수 있고 또 그 무슨 일 하는데도 누가 막을 사람은 없죠. 단 김정남은 가족이나 기껏해야 가까운 사람, 보좌관 정도 한두 명밖에 같이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김정철은 12명 정도를 항상 같이 다녔어요. 일반 사람들보다도 특별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김정철이 무엇인가 일을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점을 미뤄볼 수도 있다는 전제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에요. 4명 정도는 혹시 여러분들은 북한식 패자당이라는 거, 소위 봉화조라는 말을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최고위급 자녀들의 모인 중요한 사조직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그 봉화조 핵심 성원들 4명 정도가 있고요. 김정철이 여자친구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호원도 있고 그 중에는 김정철이가 특별히 만든 샛별 밴드라는 게 있거든요. 에릭 클랩턴의 공연 DVD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CD가들 보고 그대로 연습도 하고 그래가지고 함께 공연도 기획하고 비슷한 공연을 북한 내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모든 걸 같이 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심지어 김정은과 이설주까지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밴드는 거의 북한 내부에서는 일반 밴드라고 말할 수는 없죠. 또 김정은과 이설주가 참가할 정도면 이설주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운하수 관현악단으로 시작해가지고 모란봉까지 올라갔다가 김원균 명칭 음악무용종합대학으로 됐는데 그게 졸업생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 없이는 그게 어창가겠죠. 그렇다는 의미에서는 거의 뭐 북한에서 모란봉 악단이 유명하다고 하지만 그 밴드로 본다면 아마 제일 최고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2010년, 11년 사이에 계속 운영된 걸로 알고 있고 12년, 13년까지도 제가 운영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스물스물 아니라 2011년 말부터 11년 12월부터 김정일이 죽고 나서부터는 김정은이가 거의 뭐 1인자로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철이 계속 일을 했다는 거는 김정철의 북한 내부에서의 지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김정철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언론에서 알고 있는 유약하고 여성답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앞에서 봐다시피 에릭 클랩턴에 전문 빠져가지고 자기 영혼까지 팔아먹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시를 주고 그에 확답한 답을 주고 모든 걸 다 김정철이 했거든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근데 그 하나하나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또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특히 12명이 항상 같이 다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통의 능력이나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이 그만큼 김정철에 대한 믿음도 많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북한의 고위 간부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도 알고 있어요. 비조직적인 활동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나 줄 수 없어요. 근데 김정철은 가지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북한에서의 김정철의 지위가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어떤 전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정확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원래는 김정일이 김정철한테 권력을 넘겨주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고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 또 김정철이가 남자로서 여러 가지 김정은과 같은 비슷한 일을 하게 된다면 곧 권력에 대한 간섭이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걸로 저는 봅니다. 처음에 봉화조는 김정철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보다도 김정철과 김정은이 아직까지 권력을 이양받기 전에 핵심 축군들을 중심으로 소위 북한의 핵심 고위층, 다시 말해서 중앙당, 우리말하면 장차관 이상급의 자식들과 함께 동아리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점차적으로 김정일의 권력을 이양받기 위해서 떨어져 나가면서 김정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김정일이 있다가 참여하는 식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 봉화조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걸 알고 있어요. 특히 북한에서 새로운 거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거리가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물자들이 움직이고 해외에서 수입하고 수출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걔네들이 직접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수익도 보고 심지어 봉화조의 작업 능력이 1억 달러를 넘는다는 말을 할 정도로 네, 그만큼 중요한 사조직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심지어 이런 거죠. 그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제가 이제 그 자료에 김정은이가 이 밴드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제 김정철이가 해외에서 에릭 클랩턴의 그 공연 셔츠 같은 것들도 사게 할 때 김정은이가 맞는 특별히 그 XX 라지 같은 것도 사서 보내는 거 봐서는 이게 분명히 김정은이 거라고 이제 우리 첩보원이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입고 밴드 참가해서 공연도 하고 뭐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죠. 그런 거 봐서는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기 좀 어렵겠죠. 그렇죠. 게스트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봉화조 핵심 요원들이나 그다음에 음악 예술에 좀 가까운 사람들을 같이 불러서 최고위급 차관급 자식들도 있지만 북한에서는 얘네들은 성골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진골이 누군지 아세요? 항일발 시산들이 소위 최연, 최영건 이제 고위 간부들 옛날에 김일성 시대의 고위 간부들 자식들은 사실은 지금 거의 다 없어졌어요. 실질적인 리더 그룹이 뭐냐면 김일성이가 러시아에 있을 때 88 야전군의 같은 부대 출신의 자식들이 핵심 축군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얘네들도 계속 그 게스트로 초빙행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핵심 축구로 북한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리더 그룹의 어떠한 파티장이 아닐까? 그러면서 서로도 결속력이 강해지고 이런 시스템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정철은 에릭 클랩턴이 팬이지만 김정은은 브리트니 스피어스 팬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철한테 위임해서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DVD를 특별히 사가지고 김정은에게 보내는 걸 알고 있고 오늘 처음 공개하지만 아버지 김정일은 트럼펫을 잘 불었지만 김정은은 나름대로 피아노도 일정하게 하고 색스폰 같은 거의 프로 정도까지 알고 있는 거로 그러니까 불 줄 아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공연도 할 때 그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노래도 이따금씩 듣기도 하고 Baby One More Time 이런 것도 직접 불렀다는 거로 나는 그 옆에 있는 서시통들 통해서 들어봤어요. 어떤 노래인지 제가 한번 들어보긴 봐야 되겠는데 그렇죠. 북한에서는 일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거의 해외에서 나갔던 사람들이 중국 노래나 러시아 노래를 이전의 세대는 좋아했지만 김정남부터는 거의 스위스에도 둘 다 공부했으니까 김정철이나 김정은이가 거의 영국이나 이제 프랑스 그쪽의 사람들의 노래를 되게 좋아한 거로 나는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김정은이가 갑자기 고등학교 졸업 못하고 귀국해가지고 초등학교 마지막 졸업 학년 때 왔거든요. 그 이유가 고등학교를 해외에서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받으면 인권이나 인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거의 소구화될 거를 우려해서 급히 김정은을 귀국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북한의 이제 김정철이나 김정은은 이름 샛별 밴드에서 한국 노래도 있다고 하면서 부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김정은은 2013년경에 중요한 행사를 하고 저녁에 파티를 할 때 김정은이 무슨 노래 불렀죠? 어쨌든 한국 노래를 불렀고 그 주변에 핵심 고위 간부들도 한국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최근에 무엇이 나왔죠? 3대 악법이라는 거 나왔죠. 북한 주민들은 최근에 젊은 애들까지도 한국 노래나 한국말 본다는 것까지도 지금 처형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뭐 이런 식으로 오빠라는 말도 못 쓰게 만들고 남녀들 간에 심지어 그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는 한국식으로 표현하는 것까지도 지금 막고 있는데 본인들은 저렇게 하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 그걸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로남불 떠나서 저는 후한무치 아니면 독재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들이 일반 주민들이 한테 알려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그걸 만약 누설한다? 북한에서는 김 씨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직접 뒷담화하다가 실제 다 몰살한 경우도 있어요. 알아도 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다가 그냥 다 정치범으로 갑니다. 최근에는 유선통신 이제 그 유선 TV 같은 데 나와가지고 외국 그 영화 관련된 것들도 돈 조금 더 많이 내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조금 일부 이제 그 서구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면 잡아가고 죽이고 이럴 정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김정은 시대에 와서. 이건 뭘 말해주는가 하면 지난 2023년 12월 달에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표현했어요. 적국. 이거는 우리가 지난시 김일성, 김정일이 내놨던 통일하겠다는 우리가 동포나 우리는 한 민족이다 이런 걸 떠나서 아예 무력으로 우리가 타고 앉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에서 아마도 북한 체제 내부에서 한류가 너무 퍼져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모지름을 쓰고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5년 전, 10년 전에 들어간 사람들과 최근에 들어간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변화갔다는 걸 느껴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런 오늘과 같은 사실들은 북한 주민들이 알면 아마 되게 화나가지 않을까. 훨씬 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란봉 악단이나 또는 북한에서 공식 악단들에서 나오는 음악이나 예술은 분명히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우상화를 위한 1인 독재 체제를 어떤 완비하기 위한 또는 결속시키기 위한 시스템이지만 얘네들의 차원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분명히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계급 구조다. 공산주의는 원래 이렇다고 저는 북한 주민들이 좀 깨달아야 될 것 같다. 화나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몇천 달러지 순간에 다 써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북한 사회를 다시 혁명으로 보는 오늘의 북한 관련된 뉴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조금 더 이 방송이 앞으로 여러분들 댓글이나 이런 데 쓰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뭘 알고 싶다고 얘기하면 조금 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나갈 겁니다. 그렇다는 면에서 다음번에는 이들이 모여서 그러면 과연 김정철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또 김정철을 통해서 우리는 김정은이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갈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